네, 안녕하세요. 오감만족의 김재윤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상승을 했지만 다우지수는 그냥 약보합 정도로 마감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약간 고점에 부딪힌 분위기예요. 그 연말이란 분위기도 그렇고요. 미국도 이제 다음 주부터 크리스마스 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문 투자자들이 연말을 대비해서 약간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모든 공은 내년으로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트럼프 탄핵안이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원래 트럼프의 정치 기반이 공화당, 즉 그 상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해도 상원에서는 아마 부결이 될 거예요. 때문에 그 야당이 약간 정치적인 공세라고 보여지고요. 그 탄핵 혐의도 좀 애매해요. 뭐 뇌물수수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 권력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온 탄핵이기 때문에 그다지 강한 탄핵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극히 미미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장 종료 이후에 그 미국 메모리 반도체 대표주인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와가지고 시간 외에 마이크론이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좀 반납하기도 했지만 지금 그러한 좀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점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늘까지도 조정을 안 받고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좀 강했는데 후반 갈수록 약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씩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좀 많이 달렸잖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너무 달렸어요.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게 코스피 차트거든요. 보시면은 12월 5일에 저점을 찍고요. 지금 1, 2, 3, 4, 5, 6, 7, 8, 9, 10. 지금 10일 연속 양봉이거든요. 근데 이 10일간의 상승폭이 얼마나 되냐? 자, 2070부터 2200까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5%, 6%를 10일 만에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저는 조정에 약간 의미를 두는 이유가 물론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1월에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12월에 조정을 마무리하는 게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명백하게 이 구간에 좀 갭이 크게 있기 때문에 지금 메꾼다고 해도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한번 2100 초반대를 좀 다지고 요 구간을 조금 더 공고하게 다지고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1, 2월에 다시 랠리가 나오거든요. 때문에 조금 조정 시그널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많이 안 올랐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올랐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코스피에 대해서 제한되는 모습이 이유가 뭐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인 투자자들이 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기관이나 외인 같은 경우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없어요. 근데 코스닥은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60, 70%의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크게 오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게 되죠. 양도세 이슈 때문에. 자기가 본 수익의 40% 정도를 세금을 매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때문에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유지를 해주면서 1월에 크게 상승할 장을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좀 여러 가지 뉴스를 말씀드리면은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협상 있잖아요. 일단은 보류가 됐습니다. 결정이 안 났습니다. 결국은 방위비 협상은 내년으로 넘어갔고요. 아마 이제 내년부터 방위 협상이 다시 시작될 건데 지금 미국에서 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우리가 바라는 거는 5조 원 이상이 아니다.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약간 운을 띄우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급격한 상승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합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으로 미뤄졌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죠. 거기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중국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 중국이 약간 북한의 대변자 입장을 요즘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뭔가 입장을 표명을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이 뭐 철도를 해야 된다, 뭐 종전선언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나서서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이 좀 중간에서 조련을 하는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북한과 직접 얘기하고 싶은 거지, 네, 중국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중일 정상회담은 일단은 중국은 빼고 한국과 일본의 만남에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 제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낸다면은 아마 내년 1, 2월 장이 제가 좋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내년 1, 2월 장이 좋았을 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지금 코스피 음봉 살짝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뭐냐면요, 강제로 가격 조정이 받는 게 아니라 기간적으로 주식이 머물면서 당분간은 좀 횡보를 하는 흐름, 그런 걸 기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기간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는 시장 자체가 한 10거래일 좀 덜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한 10거래일 동안은 큰 변동성보다는 좀 적은 변동성으로 시장이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제 내년에 오를 종목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일 오를 종목, 다음 주에 오를 종목, 이런 걸 먼저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오를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를 종목은 잠시 광고 보고 제가 하나 좋은 종목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지나갈게요. 투자의 달인,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고 투자의 달인을 만나보세요. 키움증권과 제휴한 투자의 달인입니다. 많은 분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많은 좋은 혜택과 경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는요, 정말 내년을 수놓을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내년을 수놓을 종목 중에 하나,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몇 개 있었죠. 예를 들어서 실리콘웍스라든가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 제가 추천드렸잖아요. 지금 추세 자체가 기간 조정 받고 있는 거죠. 크게 상승 없이 현구간 유지해 주면서 내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드릴 종목은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보다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리드. 자, 솔리드라는 회사입니다. 솔리드는 과거에 펜텍이라고 아시죠? 스카이 만들던 회사. 스카이를 인수했다가 탈이 났던 회사입니다. 펜텍을 인수했는데 스마트폰으로 전환되면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요. 결국은 솔리드는 펜텍을 매각을 했죠. 그리고 엄청난 적자 속에 허덕이다가 이제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솔리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5G 통신 관련주예요. 주로 하는 업종은 5G 관련 중계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요 업종이 중계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보통 여러분 그 5G가 어떻게, 통신 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정말 5G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모든 통신은 똑같습니다. 자, 모든 5G에는요, 단말기가 있어요. 단말기가 바로 휴대폰이죠. 그리고 통신사가 있습니다. 통신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 3사, LG, KT, 그 다음에 SK, 이렇게 통신사, SKT라고 해야겠지? 통신 3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지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지국. 많이 들어보셨죠? 통신기지국. 이쪽이 KMW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KMW. 그리고 중계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솔리드입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통신사에서 기지국으로 서비스를 해요. 그러면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서비스를 하거든요. 근데 기지국은 비용도 많이 들고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해결해 주는 게 중계기입니다. 건물마다 여러분 그 단말기 건물 옥상 가면은 안테나 같은 거 달리는 거 보셨죠? 이게 바로 중계기입니다. 뭐 옥상이나 실내 바짝바짝 거리면서 막 와이파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중계기로 하는데요. 솔리드가 이 중계기를 하고 있어요. 기지국은 물리적으로 건물 안에 못 짓잖아요. 그래서 기지국은 보통 하나의 건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산 같은데 통신 타워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작년에 기지국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중계기가 핫해요. 순서가 그래요. 5G 관련해서는요, 기지국 다음이 중계기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지국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지국은 어느 정도 다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날개를 필 시기예요. 그 이유는 건물마다 중계기가 필요해요. 5G 같은 경우에 특성이 직진성이 강합니다. 예. 5G 같은 경우에는 직진성이 강해요. 그리고 관통성이 없어요. 이 얘기는 기지국에서 전파를 쏴도 건물을 뚫고 가는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산악 지형이 굉장히 약합니다. 예. 산악 지형이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G가 안 터진다는 분 많으시잖아요. 이러한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중계기예요. 중계기를 여러 군데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이런 산악 지형이 취약한다거나 직진성이 높고 관통성이 없는 5G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중계기입니다. 때문에 올해는 중계기의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 보면요, 도쿄올림픽 있죠? 예. 도쿄올림픽을 시작으로 세계 선진국들이 이제 5G 진출을 서두를 거거든요. 근데 지금 5G에서 가장 앞서 나간 나라가 바로 한국과 중국인데요. 중국은 화웨이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세계적으로 약간 뭐랄까 불신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뢰를 받으면서 굉장히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죠. 그리고 솔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가 뭐냐? 자, 지금 런던 지하철 중계망 사업을 따려고 입찰 중이에요. 만약에 이게 입찰이 성공하면요, 런던 지하철이라는 게 세계 지하철에 가장 먼저 생긴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게, 런던 지하철 중계망을 따게 되면은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솔리드한테 추가적으로 수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런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개의 미국 회사와 경쟁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솔리드가 싸게 따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600억에서 700억 정도의 수익. 그리고 이게 중장기로 보게 되면은 한 1800억 수익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솔리드를 지금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요, 이 회사가 적자 회사였어요. 예, 적자 회사였습니다. 적자 회사 단기 순이익 적자로 돌아선 거 보이시죠? 이때 펜텍 정리하면서 대규모 적자를 감안했는데요. 자, 3분기 되면서 다시, 자, 보이시죠? 예, 3분기 되면서 다시 흑자가 전환됐고요. 4분기에도 아마 흑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서 내년, 후년부터 이제 흑자가 대규모로 터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아마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월 중순부터 한 내년 중순까지 계속 달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종목이고요. KMW도 분명히 좋아요. 예, KMW도 앞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좋은 회사인데, 아무래도 KMW는 화웨이 쪽이랑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됐고 화웨이 측도 점점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약간 과다 경쟁이 밀리면서 가격 경쟁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수익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예, 8배 오른 KMW보다는 지금 오른 게 거의 없는 솔리드, 중계기 쪽으로 가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요, 10월 말부터 지금 2달간 거의 상승 하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들이 솔리드에서 좋은 의견을 내비치고 있고요. 작년에 KMW 신화를 썼던 하나금융투자, 예, 거기서도 올해는 솔리드를 좀 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좀 수급을 몰리면서 어느 순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도 아직도 2,700억 정도 보여지고요. 멀티플을 감안하면은 시가총액 한 6,000원까지는 가능하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로서 한 2배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건 제가 딱히 추천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종목이고요. 예, 한 5,000원에서 5,300원 사이 요 구간 매수하시면서 비중은 제 생각엔 30% 정도까지 치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을 책임질 종목.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별로 안 하시고 좀 중장기를 잘 보시고 내년 좀 한 해, 예, 좀 농사를 짓고 싶으신 분들은 현 구간 매수 가능하고요. 비중은 30%.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예, 5,000원 정도 다면은 좀 비중 늘리시고, 예, 5,400원 정도 되면은 또 조금 빼고 있다가 요 구간에서, 예, 5,000원에서 5,300원 요 사이에서 비중을 계속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월 중순부터 올라갈 거예요. 1월 초에는 일단 반도체장입니다. 예.
5G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그 다음부터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월 중순 이후로 보고 있고요. 아마 내년 하계 올림픽이 한 8월 정도에 열리니까요. 한 6월까지는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까지. 일단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보유하시면은 제가 솔리드는 제가 기억해 놨다가 한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다시 한번 중간 상황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력 추천한 종목 솔리드. 중계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기지국에 대한 수요는 이미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고, 예, 기지국은 일단 많이 지어놨어요 이미. 때문에 이제는 중기획에 대한 수요가 물러나면서 솔리드의 한 해가 될 것이다. 2020년은 솔리드의 한 해, 도쿄올림픽 5G의 한 해, 이런 과정을 본다면은 지금 5G가 조금 소외받고 있다 하더라도 아마 적어도 이제 봄이 되기 전에는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력 추천주 솔리드, 이거는 정말 제 전문가 김재윤 전문가 제 이름을 걸고 추천하는 종목이니까요. 한번 믿고 좀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감만족 이렇게 솔리드에 대해서 추천드렸고요. 오늘 이제 시장을 예측하자면요. 앞으로 12월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합장, 예, 기간 조정, 횡보하는 장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만 조금 상승이나 하락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예, 큰 변동성 없이 좀 조용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올해 한 해 굉장히 힘든 한 해였죠. 아무래도 좀 정리 잘 하시면서 올해 남은 한 10거래일 동안 올해 뭔가 크게 수익을 보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하시는 긴 안목으로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준비하는 시간을 저희 오감만족 마켓과 함께 하시면은 내년에도 성공 투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오감만족 마켓의 김재윤 전문가였고요. 예,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